다시 흔들리는 나이 50. 구독자 여러분은 어느 날 이유 없이 무기력하고 눈물이 나는 경험 해본 적 있으실까요? 마치 내가 아닌 누군가의 삶을 살아가는 듯한 낯선 기분에 사로잡혀 가만히 창밖을 바라보다가 문득 울컥하는 날이 찾아온 적은 없으신가요? 하루 종일 아무 일도 없었는데 괜히 짜증이 나고 가족이 건넨 사소한 말에 버럭 화를 낸 뒤 스스로도 놀라 당황해 본 기억 말이에요. 이상하죠. 분명 큰일이 생긴 것도 아닌데 내 마음속에서는 거센 파도가 일고 있는 것 같아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막막함,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이 왜 이런 상태에 있는지 설명할 수 없다는 무력감. 이 시기, 이 감정은 단순한 기분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일지도 몰라요. 통계적으로도 중년의 남성들, 특히 50에서 60에 이르는 시기에 우울증 진료를 받는 비율이 급증한다고 해요. 어쩌면 우리는 모두 삶의 어느 순간에서 비슷한 혼란을 겪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이 나이는 자리가 줄어들고 대인관계도 자연스레 줄고 몸은 예전 같지 않고 무엇보다 나는 누구였지? 라는 질문이 자주 떠오르는 시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조선시대의 실학자 다산 정약용도 이 시기를 통과했어요. 그는 30대에 이미 고위 관직까지 올랐지만 정조의 죽음 이후 유배라는 혹독한 시련을 겪어야 했죠. 40 중반에 모든 걸 잃고 낯선 땅에서 다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던 그 시간. 그렇게 무너지던 순간에 다산은 논어를 집어들었고 하루에 한 장씩 읽고 해석하며 마음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54. 그는 마침내 공자가 말한 지천명, 하늘의 뜻을 아는 경지에 도달했다고 해요. 그의 삶은 한순간에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건 바로 그 흔들림 속에서도 스스로를 다시 일으킨 힘 덕분이었죠. 혹시 지금 여러분도 흔들리고 있나요? 그렇다면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진짜 나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될지도 몰라요. 다산이 건네는 지혜를 따라 우리도 천천히 다시 걸어가 볼까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인생은 한 번 더 뒤집을 수 있는 게임이다. 살다 보면 문득 세상이 나를 등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쌓아온 것들이 하나둘 무너지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의 연락도 뜸해지고 자리는 사라지고 존재감도 흐려져만 가는 듯한 기분이 들죠. 중년의 어딘가, 특히 50즈음에서 이런 고요한 불안은 잦아집니다. 직장에서의 은퇴가 가시권에 들어오고 자녀는 어느새 자신의 삶을 시작하며 우리 곁을 떠나려 해요. 가족이라는 울타리마저도 구조가 바뀌며 우리는 익숙했던 역할에서 내려오게 되죠. 매일 반복되던 삶이 멈춘 듯한 이 순간, 우리는 처음으로 아주 깊은 정적과 마주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불안한 고요 속에 서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 고요함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수 있는 여백이라는 것. 마치 책의 장이 넘어가기 전에 정적처럼요. 그래서 이 시기를 위기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전환점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해요. 다산 정약용 역시 그러했어요. 그는 나라에서 벼슬을 내리던 영광의 시기를 지나 40을 갓 넘긴 나이에 갑작스러운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모두가 외면하고 믿었던 벗들도 멀어지고 학문조차 조롱받던 그 시기. 하지만 그는 그 유배지에서 자신을 향한 질문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다시 공부했고 자신을 다잡았고 수많은 책을 써내며 오히려 진짜 다산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는 한탄하지 않았어요. 주어진 현실을 운명이라 받아들이기보다 다시 삶을 세우는 기회로 삼았죠. 그래서 다산의 유배는 벌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시작은 이전보다 훨씬 단단하고 깊은 뿌리를 가진 시작이었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내 인생의 자리에서 내려왔다고, 누군가가 나를 찾지 않는다고 이 삶이 끝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야 비로소 나라는 사람의 본 모습과 마주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많은 사람이 50을 두려워하지만 사실 이 나이는 삶의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일지도 몰라요. 우리는 지금까지 가정과 일, 타인의 기대 속에서 살아왔고 그 역할을 잘 해냈어요. 이제는 그 무게를 잠시 내려놓고 나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시기예요. 어떤 이는 이 시기에 새로운 취미를 만들기도 하고 평생 하고 싶었던 공부를 다시 시작해요. 어떤 이는 여행을 떠나고 봉사활동을 시작하고 혹은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글을 쓰기도 해요. 삶을 바꾸는데 나이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산이 54세 지천명의 경지에 도달했듯이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방향을 바꿀 수 있어요. 상실은 성장이 멈췄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새로운 공간을 만들기 위한 비워냄일 수 있어요. 내 삶에서 무언가가 사라졌다면 그 자리에 무엇을 채울지 고민해 볼 차례예요. 누군가가 나를 잊었다면 이제는 내가 나를 기억해 줄 시간이 온 거예요. 다산은 가장 고된 시절 혼자서 논어를 펴들고 자신을 수양했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외진 땅에서 그는 자신의 중심을 다잡았죠. 그 외로움과 침묵 속에서 피어난 깨달음이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가르침을 전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도 이 말이 안 되는 고요함 앞에서 너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건 끝이 아니라 한 번 더 시작할 수 있다는 신호일지 몰라요.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당신은 지금도 충분히 멋져질 수 있는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어요. 겉모습을 다시 세운다는 것. 어느 날 거울을 보다 문득 놀랄 때가 있어요. 예전보다 깊어진 이마의 주름, 굳어있는 표정, 흐트러진 옷차림과 자세. 바쁘게 살아오느라 정신없던 날들이 한순간에 밀려오는 것만 같죠. 내가 이렇게까지 지쳐 있었나 싶은 마음의 허탈함이 밀려올 때 그게 단순히 외적인 변화만은 아닐지도 몰라요. 다산 정약용은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해요. 지난번에 너를 보니 단정하고 엄숙한 빛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성인은 먼저 외모부터 수습해 나가야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이치를 모르는 것이다. 그는 마음을 안정시키고 중심을 세우기 위해 오히려 겉모습부터 다듬으라고 말했어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마주한 이 무기력함은 몸과 마음의 중심이 조금씩 어긋난 결과일지도 몰라요. 정신이 복잡하고 마음이 흐트러지면 그 흔들림은 얼굴 표정과 몸짓, 말투, 옷차림에까지 스며들어요. 그래서 다산은 단정한 자세가 마음을 지키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던 거예요. 사실 사람은 겉모습을 통해 자기 자신에게 메시지를 보내요. 흐트러진 차림은 스스로에 대한 무관심을, 무표정은 내 마음의 다침을 보여주기도 하죠. 반대로 조용히 거울 앞에 서서 셔츠 단추를 정돈하고 구겨진 옷을 펴고 등을 곧게 펴는 그 작은 동작들이 나를 다시 세우는 힘이 될 수 있어요. 겉모습이란 단순한 치장이 아니에요. 그건 내면의 상태를 비추는 거울이고 동시에 마음을 다시 정돈하게 해주는 출발점이기도 해요. 바깥을 정리함으로써 마음의 갈피를 찾을 수 있다는 건 아주 오래된 지혜예요. 수천 년 전 공자도 이를 알고 있었고 다산 역시 귀양지에서 이를 실천했어요. 공자는 질이 문을 이기면 촌스럽고 문이 질을 이기면 거치대가 된다고 말했어요. 여기서 질은 내면, 문은 겉모습을 말해요. 겉모습과 내면은 결코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보완하고 끌어올리는 짝이에요. 다산은
문이치를 뒷받침할 때 진정한 가치가 있다고 했죠. 사람은 주변 환경과 외적인 모습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마음도 함께 흔들려요. 하지만 그 반대도 가능해요. 정돈된 공간, 정리된 외모, 고든 자세, 이 모든 것들이 흐트러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디딤돌이 될 수 있어요. 요즘 세상은 내면의 깊이를 강조하면서 겉모습의 중요성을 가볍게 여기곤 해요. 하지만 진짜 깊은 사람은 겉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아요. 외면을 꾸민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존중과 자존감을 표현하는 방식으로서 겉모습을 가꾸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겉과 속이 일치하는 삶이에요. 말과 행동, 생각과 태도, 마음과 얼굴이 어긋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짜 명품이에요. 누군가 말했어요. 품질과 디자인이 겸비되어야 진짜 명품이 된다고. 내면이 단단하고 겉모습이 단정한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빛을 잃지 않아요. 다산이 말한 군자의 모습이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 오늘 하루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봐요. 옷깃을 정리하고 신발끈을 고르고 책상 위를 정리해보는 것부터요. 겉을 다듬는다는 것은 나를 다시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이에요. 그 작은 다짐이 다시 나를 일으켜 세우는 첫걸음이 될 수 있어요. 지천명, 하늘의 뜻을 아는 나이. 공자는 논어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15에 학문의 뜻을 두었고 30의 뜻을 세웠으며 40에는 의심이 없었고 50에 하늘의 뜻을 알았다. 50살 그 나이를 공자는 지천명이라고 불렀죠. 처음 들었을 땐 그저 고전 속 아름다운 말로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참 놀라운 표현이에요. 50살이 되면 인생의 반은 이미 지나왔고 남은 시간은 어쩌면 점점 줄어들고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공자는 그 시점을 하늘의 뜻을 아는 나이라 했어요. 이 말에는 단순한 나이의 의미를 넘어서 인생의 태도를 담고 있어요. 하늘의 뜻을 안다는 건 곧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내가 살아온 시간과 앞으로의 시간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깨닫는다는 뜻이에요. 무언가를 포기하거나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바깥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지천명의 삶이에요. 다산 정약용 역시 이 지천명의 의미를 삶으로 보여준 인물이에요. 정조가 세상을 떠난 뒤 그토록 잘 나가던 다산은 정치적인 희생양이 되어 유배지로 보내졌어요. 모두가 그를 외면했고 한때 자신을 아꼈던 사람들조차 등을 돌렸죠. 그런 외로운 땅에서 그는 무려 18년 가까이 머물렀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다산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외로운 시간 동안 논어를 펴들고 하루에 한 구절씩 묵묵히 공부하고 해석하며 자신의 마음을 붙잡았어요. 겉으로 보기엔 낙오자였지만 그는 내면에서 다시 성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산은 말해요. 천명을 완전히 이기게 되면 어떤 비방과 칭찬, 영화와 욕망도 마음을 흔들리게 할 수 없다. 이 말은 그가 단지 학문적인 경지에 이르렀다는 뜻이 아니에요. 삶의 파도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 주변의 말이나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지천명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말에 흔들려요. 누군가의 평가, 지나가는 소문, 의도치 않은 오해, 한마디 말로 인해 하루가 무너지고 관계가 어긋나고 내 마음이 찢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가만히 보면 그런 말들은 대부분 다음 날이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마치 물거품처럼 말이죠. 다산은 이런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마음을 지키는 법을 터득했어요. 그가 말한 천명을 안다는 것은
어쩌면 그렇게 사소한 것들에 흔들리지 않는 힘, 내 삶의 리듬을 스스로 지켜나가는 태도에서 시작되는 것인지도 몰라요. 그렇다고 모든 걸 체념하라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삶을 마주하자는 거예요. 일희일비하지 않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내 존재를 흔들지 않고 내가 나로서 살아가는 방식. 그것이 바로 쉰이라는 나이가 줄 수 있는 특별한 통찰이에요. 우리 삶은 때론 이해할 수 없는 흐름을 따르기도 해요.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고 원하지 않아도 맞이해야 하는 일들이 있어요. 지천명이란 바로 그 흐름을 억지로 바꾸려 하기보다 흐름 속에서 나만의 자리를 찾아 살아가는 지혜를 말해요.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도 하늘이 우리에게 내린 하나의 여정일 수 있어요. 다산처럼 우리가 그 길에서 멈추지 않고 걸어간다면 어느 날 문득 아, 이래서 그랬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이 찾아올 거예요. 지천명은 결국 인생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힘이에요. 그 어떤 외부의 평가에도 무너지지 않고 나를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50살에 우리가 도달해야 할 마음의 높이예요. 방향이 인생의 가치를 만든다. 인생이란 참 이상해요. 누구는 빠르게 앞질러 가는 것 같고 누구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만 같죠. 비교가 되는 순간 우리는 쉽게 조급해지고 내가 뭔가 뒤처진 것만 같은 기분이 들어요. 하지만 다사는 말했어요. 군자는 위로 통달하고 소인은 아래로 통달한다. 이 말은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를 말하고 있어요. 군자도 소인도 처음엔 모두 똑같은 보통 사람이에요. 하지만 매일 조금씩 쌓이는 태도와 선택의 차이, 그것이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군자는 하루에 한 등급씩 나아가고 소인은 하루에 한 등급씩 퇴보한다고 했던 다산의 말처럼 차이는 아주 작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격차는 매우 커지죠. 우리 삶에서도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오늘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던 말 한마디, 게으름에 져서 미룬 하루, 혹은 그 반대로 성실히 읽어낸 책 한 권, 누군가에게 베푼 따뜻한 배려 하나. 그런 작고 보잘것없는 것들이 쌓여 우리 인생의 길을 바꿔요. 그러니 중요한 건 얼마나 빠르게 가느냐가 아니라 어디로 가고 있느냐예요. 속도를 내기 위해 앞만 보고 달리는 사람은 주변 풍경도 놓치고 결국 길을 잘못 들어섰을 때 되돌아갈 힘조차 없을 수 있어요. 반면 천천히라도 방향이 옳다면 그 사람은 분명 자신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어요. 삶의 방향을 찾는 건 결국 자신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돼요.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길이 정말 내가 원하는 길인가? 이 방향 끝에 내가 그리는 삶이 있는가? 이 물음에 정직해질수록 우리는 진짜 나의 인생을 살게 되죠. 다사는 유배지에서도 학문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이유로 공부를 놓지 않았고 하루하루를 차곡차곡 쌓아 올리며 자기 삶을 다시 만들어갔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자신의 방향을 지켰던 거예요. 이런 다산의 태도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줘요. 요즘은 너무 많은 정보와 비교 속에서 살아가죠. 누군가는 유튜브로 유명해지고 누군가는 재산을 몇 배로 불리고 또 누군가는 가족과의 시간을 보내며 조용히 행복해하죠. 우리는 그들의 속도만 보고 스스로를 초라하게 느끼지만 사실 중요한 건 방향이에요. 내 삶의 방향이 나다운가? 내 발걸음이 진심에서 비롯된 것인가? 그 질문을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디서든 나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다사는 말했어요. 인격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매일 조금씩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진짜 인생의 가치라고. 학문도 마찬가지예요.
책을 덮고 나서의 태도가 진짜 공부의 깊이를 결정해요. 우리는 자주 변화를 갈망해요. 더 나은 인생, 더 풍요로운 살. 하지만 그 변화는 어디선가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오늘의 방향 설정에서 시작돼요. 사소한 오늘 하나가 내일의 나를 만들고 그 하루하루가 쌓여 나라는 사람을 완성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살았는지, 어디에 마음을 두었는지, 그것이 곧 내 인생의 방향이에요. 그리고 그 방향은 내가 진정 원하는 삶과 닿아 있을 때, 비로소 가치라는 이름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삶을 바꿀 것인가? 지금처럼 살 것인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하루하루가 때로는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침에 눈을 떠도 다시 잠드는 그 순간까지도 마음이 가라앉은 채로 머물러 있을 때, 모든 게 평범해 보이지만 마음속에선 뭔가 중요한 걸 잃어버린 듯한 허전함이 감돌죠. 다산 정약용도 그런 시간을 지나갔어요. 잘 나가던 젊은 시절이 한순간 무너지고 뜻하지 않은 유배의 길에 오르며 그는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잃었어요. 그 누구도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세상은 그를 잊은 듯 했죠. 그러나 바로 그때 그는 논어를 펴들었어요. 하루에 한 줄씩 읽고 또 해석하며 흩어진 마음을 하나하나 붙잡기 시작했어요. 삶이 무너졌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 다사는 오히려 자기 인생을 새롭게 다시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묻죠. 삶을 바꿀 것인가 아니면 계속 지금처럼 살 것인가? 이 질문은 어쩌면 유배지에서 그가 자신에게 던졌던 가장 절실한 물음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질문은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해요. 변화는 생각보다 거창하지 않아요. 무언가를 완전히 뒤엎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태도 하나를 바꾸는 데서 시작돼요. 그동안 미뤘던 책 한 권을 펼쳐보는 것, 다정한 말을 건네는 것, 운동화를 꺼내 신고 동네를 한 바퀴 도는 것. 그렇게 작은 움직임이 삶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살면서 우리는 종종 이 나이에 뭘 더 바꿀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요. 익숙한 삶이 주는 안락함에 기대어 변화보다는 반복을 선택하게 되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늦었느냐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바꿀 마음이 있느냐예요. 다사는 54세 지천명의 경지에 도달했다고 해요. 평생 공부하던 논어를 통해 그는 마음의 길을 세우고 세상과의 관계를 다시 정리했어요. 비로소 외부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중심을 지켜내는 법을 알게 된 거죠. 지금 우리는 변화의 문 앞에 서 있어요. 한 발짝만 내디디면 새로운 풍경이 펼쳐질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문은 언제나 내 안에서 열려 있어요. 남들이 정해준 길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삶의 방향으로 향하는 문이에요. 변화는 완벽을 요구하지 않아요. 완벽한 준비 없이도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시작할 수 있어요. 다산도 처음 유배지를 떠날 때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는 그곳에서 가장 위대한 삶의 한 장을 써내려갔어요. 지금 우리가 가진 상실이나 고통, 불안은 어쩌면 새로운 삶을 위한 자양분일지도 몰라요. 그 위에 다시 무언가를 올릴 수 있다면 그건 이전과는 전혀 다른 깊이와 무게를 지닌 삶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건 내가 바뀌면 세상도 달라 보인다는 거예요. 같은 일상이어도 내가 다르게 바라보면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 작은 발견이 하루를 바꾸고 하루가 인생을 바꿔요. 지금 우리 앞에는 두 갈래 길이 있어요. 익숙하지만 무기력한 삶을 계속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조금은 낯설고 두렵지만 새롭게 나를 다시 세워볼 것인가. 다사는 그 길목에서 망설이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오늘
조용히 마음속에 이 질문을 다시 꺼내보면 어떨까요? 끝에서 피는 꽃, 중년 이후의 품격. 어느 시점부터 우리는 이제는 늦었다는 말을 습관처럼 꺼내기 시작해요? 젊은 날에는 무슨 일이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나이가 들수록 도전보다는 조심, 변화보다는 유지라는 말에 더 익숙해지죠. 하지만 정말 인생은 나이의 숫자에 따라 흘러가는 걸까요? 다산 정약용은 쉰을 훌쩍 넘겨 가장 빛나는 시간을 맞이했어요. 정권 싸움의 희생양으로 유배지에 머물던 시간은 겉보기에 인생의 끝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내면이 깊어지고 꽃피는 시간이었어요. 그는 그곳에서 수백 권에 달하는 저술을 남기며 조선 최고의 실학자로 다시 태어났죠. 중년 이후야말로 진짜 인생의 품격이 피어날 수 있는 시기예요. 이제는 남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사회적 위치에 매이지 않으며 자신만의 리듬과 속도로 삶을 걸어갈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품격은 화려함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유 속에서 피어난 단단함, 조용히 자신을 아끼고 돌아보는 마음에서 생겨나요. 젊은 날에는 보이지 않던 감정의 미세한 결을 읽을 수 있게 되고 내 삶에 어떤 것이 중요한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생겨요. 그것이야말로 나이 들어 얻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시간이 주는 선물은 속도가 아니라 깊이예요. 이제는 빨리 가는 것보다 나에게 맞는 속도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해요. 느린 걸음이 주는 고요함, 그 안에서 피어나는 통찰은 젊을 때는 가질 수 없는 것이죠. 다산이 말한 지천명의 경지, 하늘의 뜻을 아는 마음이란 바로 그런 거예요. 흔들림은 오히려 우리를 더 깊게 만들어요.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가지는 뿌리를 더 단단히 내리게 되고 그렇게 자란 나무는 시간이 지나도 꺾이지 않죠.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고비를 넘긴 사람은 단단함과 부드러움을 동시에 갖게 돼요. 그 여유로움 속에 담긴 절제가 바로 중년 이후의 아름다움이에요. 그리고 그 길은 다산이 먼저 걸어간 길이에요. 그는 좌절과 상실 속에서도 자신을 버리지 않았고 작은 실천을 쌓아가며 무너진 시간 위에 새 역사를 써냈어요.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 볼 수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어요. 중년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에요. 젊은 날이 가능성의 시간이었다면 지금은 그것을 꽃 피우는 시간이에요. 그 꽃은 조용히, 천천히 하지만 누구보다 깊이 피어날 거예요. 그러니 부디 나이를 이유로 자신을 작게 만들지 않았으면 해요. 나이 들면 축복이고 품격은 시간이 지나야 비로소 완성돼요. 이제부터가 진짜 인생이에요. 당신이라는 사람이 완성되어가는 가장 근사한 시기예요. 삶의 속도가 느려져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그 속도 안에 나만의 향기와 깊이를 담아내는 일이니까요. 그게 바로 중년 이후의 인생이 가진 품격이에요. 그리고 그 품격은 다산처럼 끝에서 피어난 꽃처럼 삶을 더 아름답게 물들일 거예요.